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그래도 많이 풀려가지고 올 때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프리인터 예비고일 이제 역학 특강을 진행하게 된 강사 이준기라고 하고요. 저는 YG과학학원에서 이제 물리학이랑 내년부터 통합과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단 부제로 남들보다 이제 두 걸음 앞서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일단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간략한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 사진은 제가 머리 좀 길 때 찍은 거여가지고 조금 지금이랑 다른데 일단은 이번에 프리인터 때는 역학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6주 특강입니다. 그러고 이제 전에는 시너지 과학학원에서 물리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YG 과학학원에서 물리학이랑 이제 내년 3월부터 통합과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이번 강좌 일단 제목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역학 특강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역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역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2학년 선택 과목 물리학에 포함되는 파트인데 이제 이게 왜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28년도부터 수능이 개편되는 거 혹시 다들 아시고 계신가요? 네, 아마 여러 매체나 미디어 이런 거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영어로 부제로 이제 좀 케오스라고 적었어요. 좀 혼돈의 시기, 약간 격동의 시기 이런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다음에 원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이제 과학 탐구는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23년도부터 이제 25년도까지 이제 수능 탐구 영역 선택자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학 탐구 비율이 46, 한 46.7, 48%, 46에서 한 48%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갑자기 38%까지 꺾이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학생들이 과학탐구 솔직히 좀 어려워하잖아요. 왜냐면 좀 사회탐구보다 과학탐구는 깊은 논리가 좀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과학탐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 사회탐구랑 과탐 두 개를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학생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제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응시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탐구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로 5등급제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정시랑 수시의 좀 개념이 불분명해졌어요. 그만큼 좀 섞이고 있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 과탐을 더 이상 말씀드리잖아요. 과탐을 이제 계속 피할 수 있는가? 절대 못 피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아니라 왜 물리에 나오는 역학을 배워야 되고 왜 먼저 배워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연관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거는 그 22년도 개정된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그 교육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세로줄 2열에 있는 게 물리학 교육과정이고 3열에 있는 게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교육과정입니다. 통합과학에서 이제 좀 비중이 높은 역학 파트 그리고 에너지 파트 이 단원들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은 개념도 개념이지만 수식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단원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2학년 선택과목 과탐 올라갔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2학년 물리학에 들어가 있어요. 물리학 역학 파트, 그러니까 1단원 힘과 에너지라고 보이시죠?
저 파트를 이제 흔히 역학이라고 하고 나머지 2단원, 3단원, 뭐 전자기 그리고 빛과 물질 이 부분을 이제 비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에 아주 수두룩 빽빽 꽂혀 있어 지금 어려운 것들만 그렇죠? 그래서 연계 내용 글씨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관성이라는 녀석이랑 뭐 운동량과 충돌 그리고 뭐 열돌 뭐 이런 좀 딱딱한 그런 녀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통합과학이랑 물리학이랑 이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물리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학창 시절 다 겪어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좀 기계적이고 메커니즘적인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이제 처음 배워보는 입장이니까 숫자에도 어색하고 그런 물리에 논리에도 어색한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역학을 좀 한 단어로 압축을 하자면 역학적 센스가 좀 필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센스냐? 기계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영화 그 F1 다들 보셨나요? F1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오잖아요. 브래드 피트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운전을 잘하니까 F1 선수로 어릴 때부터 그 경기를 뛰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재능들이 어릴 때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무대에서 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반인들이 그 브래드 피트, 그런 F1 선수들처럼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저희도 어려워도 해야죠. 근데 뭐 어려운 건 둘째치고 뭐 어렵다고 겁먹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천천히 느리지만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운전도 할 수 있잖아요. 역학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감을 잡는 역학적 센스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감을 올려주는 역할이 제가 맡은 역할이고 그 역할을 수행할 그 강의가 바로 이번에 프리인터 역학 강의입니다. 지금 감각이랑 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과 문제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든 글씨인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감각은 이제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 문제에서 정보를 다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역학이라면 뭐 공이 정지에 있다가 뭐 몇 초 후에 출발했다. 그럼 활자 그대로 정보를 일단 수집하는 게 감각이고 두 번째 인지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수식에 넣을 건가에 대한 그런 기억하는 과정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사고한다 라고 하고 뭐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사고가 반복이 되고 사고의 다양성, 그러니까 사고의 풀이 넓어지고 그 사고를 많이 하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 과정이 좀 정립이 되겠죠. 자동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유연한 사고, 탄탄한 논리 갖는 게 역학적 센스를 기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역학이나 뭐 다른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물리 수업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일반 사회탐구처럼 과탐 과목을 친구들이 좀 개념적인 부분은 좀 던지고 넘어가는 오히려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 개념은 약간 던지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야 응용이 가능한 거지 애초에 숫자를 식에 넣는 그런 거 그거는 그럴 거면 과탐을 안 하죠. 구몬 수학 이런 거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역학적 센스를 길러주는 그런 수업, 역학 특강을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보셨으면은 물리도 단원이 3개잖아요. 1단원이랑 2단원, 3단원, 역학 그리고 뭐 2, 3단원 묶어서 비역학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래에 있는 단원이 쉬우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왜 그러면 이번에 역학 특강을 하냐? 왜 역학을 골랐냐? 라고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역학은 단원이 하나고 나머지 비역학이 단원을 2개 차지하고 있는데
역학이 단원이 하나라고 해서 비중이 절대 낮지 않아요. 오히려 비중만 따지고 본다면 역학이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을 하지 않으면 비역학 파트,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 그리고 뭐 파동 파트 절대 수행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은 물리의 핵심이자 본질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물화생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좀 기본 과학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또한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설계를 해야 돼요. 대학을 가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공계를 만약에 원하는 학생이면은 과탐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과학 탐구의 논리, 그리고 일종의 메커니즘이죠.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미리 익숙하게 잡기 위해서는 역학이 가장 최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 특강을 역학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28년도 이제 서울대 입시 시행 계획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그 원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자연과학대학, 문과대학, 사범대학, 많게는 의대, 그리고 약대까지 지금 요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많은 학과들이 쭈르륵 써 있고, 맨 위에 보시면 글씨가 조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모집 단위에 있는 경우에 서울대에서 과학탐구 중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게 과연 권장일까요? 그냥 들으란 얘기죠.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학부들이 쏠려 있는 곳이 물리학입니다. 실제로 공대를 가면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게 물리랑 화학이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전공 수업으로 올라가면 보통 공대 친구들은 물리를 좀 많이 다룹니다. 보통 동력학, 정력학 이런 거 많이 다루는데, 어쨌든 그런 공대나 자연대를 본인이 희망한다,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물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수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상 통합과학이 선수 과목이잖아요.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2학년 때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1학년 통과를 안 했는데도 물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과정 상으로 보면은 통과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통과는 이제 어떤 과학 탐구에 대한 그런 겉핥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과학 탐구에 대한 그런 아웃라인만 잡고 가는 느낌이라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그리고 일반 선택, 융합 선택이 그 안에를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겉에가 안 잡혔다고 안에를 못 채우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논리의 비약이냐면, 뭐 덧셈 뺄셈을 배우다가, 덧셈 뺄셈이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비유를 할게요. 통합과학을 덧셈 뺄셈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리가 한 미적분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곱셈, 나눗셈 정도예요. 사실 뭐 수식이나 조금 더 깊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과탐에 대한 선택자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 조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굳이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역학을 들을 이유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11월 9일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 6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일요일 4시부터 7시 3시간 수업이고, 뭐 세부적인 시간은 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표 보시면은 이제 회차별로 제가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단원명만 적어 놨어요. 지금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싹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 6회차에는 이제 총정리 모의고사를 한번 다 같이 풀고, 그리고 해설까지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으로 첫 번째는 매주 주간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제 주간 테스트는 보통 한 6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제가 출제를 하고 있고, 퍼센티지는 한 40% 정도를 그냥 너네는 맞춰봐라, 한번. 이거는 너네 배웠으니까 맞출 수 있잖아 하고 내는 거고, 한 50% 정도는 조금의 응용 문제를 냅니다.
기본 개념에다가 수식 한두 개 정도 더해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마지막 10%를 이제 너네가 이 과목에 좀 흥미가 있고 이 과목을 너가 한번 그 학생들한테 트리거를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챌린지한 그런 느낌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0%고 이제 만약에 성취도가 60% 미달이다. 그러면은 이제 맨 아래 보이시는 조건 미달식 강제 클리닉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면은 40% 자체를 이미 맞추라고 준 문제인데 20%만 더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달식 강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놓진 않았는데 숙제는 주에 한 60에서 많게는 한 100문제까지는 가긴 합니다. 평균 한 80문제 정도 제가 숙제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거는 제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조건 미달식 강제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는데 과제 조건을 조금 저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80% 언더면 저는 강제로 시키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그 점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생 옆에서 직접 보고 이 친구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그 문제 메커니즘 1부터 100까지 있으면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47번 정도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그것만 이제 채워주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클리닉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자체 교재 중에서 발췌한 건데, 이제 개념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뉴턴 운동 법칙이라고 써 있고, 감성의 법칙이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은 필요 없고, 오른쪽에 글씨 보시면은 이제 역학적 센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한 정확한 개념을 제가 기재를 다 해놓았고, 심지어 글씨체도 다르고 조금 진하게 만들어서 좀 더 기억에 남도록 의도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조그만 표 같은 게 있는데, 저기 보시면 뭐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예,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조금 본인이 느낄 법한 그런 예시들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좀 물리의 개념들은 좀 추상적이고 좀 본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일상적으로 접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넣어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주간 테스트 예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지금 기말 대비로 진행하고 있는 시험지인데,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이제 각 주마다 복습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주차 수업 시간에 1주차에 수업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성취도 60% 미달시 이제 강제 클리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게, 이제 22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지금 많은 혼돈이 오고 있고, 고교학점제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8년도 수능 개정, 그것까지 겹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학원, 그리고 학교 전부 다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지금 모두가 출발선이 같다라는 점이 저는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누구 하나 앞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출발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었다가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뭐 학생 각자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자녀분들 친한 친구들 4명씩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아이까지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학기 시작했을 때 학력고사 보고 이제 휘몰아치는 교육과정들이 들어올 건데, 그 과정 안에서 학생이 진짜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그걸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아마 내가 좀 늦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면 네, 많이 힘들겠죠. 그 이후부터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겨울방학 때 미리 역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학 학하는 과목들 공부하셔서 미리 좀 그런 가이드라인 짜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지금 먼저 시작하면은 이제 겨울 끝날 때쯤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진짜 눈에 띄는 차이가 네,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이제 저희 YG 과학학원에서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강의나 뭐 추가적인 커리큘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시면은 데스크나 이제 끝나고 저한테 따로 여쭤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거 들으려면 네. 고등학교 수학이 어디까지 좀 돼야 그 물리 수업을 듣는데 사실은 이제 물리가 원래는 벡터 베이스 과목이라서 옛날에는 좀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들어가 있었어요. 물리에도. 근데 이제는 기하 벡터가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내용이나 좀 고차원적인 수학의 내용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만 하면은 그 물리 배우는 데 있어서는 수학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단순 곱셈 뺄셈 그 숫자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헷갈리는 거지 절대 그 계산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육과정 물리 파트 중에서 네. 어려운 파트가 아예 선택으로 빠졌다는 거죠? 네, 많이 물화생지에서 물에서 빠지고 그 물 안에 있는 네. 상태 안에 드러나는 거죠. 네. 이제 아마 진로 선택,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진로 선택에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이 또 따로 있어요. 과목이. 이제 거기로 어려운 게 조금 넘어가고 이제 그게 15계정에 있던 물투 과목이거든요. 이제 물투 과목에서 뭐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제 물원에서 물투로 넘어간 것도 있고 물투에서 원으로 오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고차원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건 없고 이제 오히려 좀 개념적인 내용에서 학생이 학습을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 15년도 물 원하고 지금 물 원하고 네. 비교했을 때도 조금 드러내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오늘 제 견해니까 사람마다 어려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견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는 아니고 네, 엄청 크게는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6주 문系수업이 교감 기간은 넘어가려고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보셨을 텐데 1학기. 네, 1학기에서 일단은 네요. 네. 그럼 여기 끝나고 또 다음 1학기 이렇게. 프리는 더 끝났고요. 네. 그거는 저 아마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번 정도 아이가 들어야지 네. 뭐 이해를 좀 수고하시는 건 근데 제가 아까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역학 과목이 그렇게 수업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기간을 많이 잡는 거지 이제 뭐 개념이 많아서 늘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6주 안에 지금 2계정 물리 내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